가운데에 서주시고요. 왼쪽 먼저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에 시선 부탁드리고요. 영화에서는 우울하고 힘든 훈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실의 훈은 이렇게 멋있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네, 우측 또 시선 한번 봐주실게요. 네, 가운데 보시고 저희 환한 훈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가운데 한 번 더 시선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유선 배우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저희 왼쪽부터 시선 한번 봐주실게요.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작은 영화이지만 저희 정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셨고요. 가운데 봐주시고 손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측도 시선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 번 더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유선 배우님은 자리 계시고요. 안지호 배우님 모셔서 두 분 같이 촬영할게요. 윤유선 배우님, 안지호 배우님만, 네네. 두 분이 굉장히 다정한 정말 모자 케미로 나오는데요. 네, 왼쪽 먼저 시선 봐주세요. 네. 네, 가운데 시선 부탁드립니다. 아래쪽, 가운데 아래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측도 시선 처리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두 분 같이 대기실에서 하트 세레모니 준비했거든요. 네, 가운데 보시고 한번 같이 하트 한번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감독님까지 같이 해서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하겠습니다. 저희 첫 장편 데뷔한 저희 감독님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한번 시선 보실게요. 감독님 아래쪽으로, 카메라 가짐들 계시는 아래쪽으로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환하게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도 시선 한번 봐주실게요. 네. 네. 가운데 보시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소년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부터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은소년 연출을 맡은 서정원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배우님, 스태프들 모두 고생해서 만든 영화이고, 처음 장편 연출을 하다 보면 좀 약간 미숙한 점도 많이 있지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지호 배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은소년에서 훈 역할을 맡았던 안지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3년 전에 찍었던 작품인데 오늘 되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유선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검은소년에서 훈이 엄마 소연 역할을 맡은 윤유선입니다. 극중에서 훈이를 많이 힘들게 하는 엄마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지 또 그 영화 보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공감해 주실지 여러분께서 많이 좋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 스테이 마이크 가져다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질문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좀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검은소년으로 장편 영화를 데뷔하시게 되었는데, 데뷔하시게 된 소감과 또 카파 작품으로 이 이야기를 소재로 삼으셨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데뷔하게 된 소감은 너무도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이
있는데, 더 큰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더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를 쓰게 된 이유는, 처음 장편 영화를 하면서 뭔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감정이나, 제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처음 장편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런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두 배우분들께도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어떻게 이 작품에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지호 배우님부터. 네.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훈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감정선들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흔히 공감될 수 있는 누군가의 집에서 옆집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아는 분들 얘기인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됐고, 그리고 또 이 소연이라는 엄마는 제가 그동안 흔히 맡았던 뭐 인내하는 엄마, 참기만 하는 그런 엄마 역할하고는 다르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의 어떤 자아를 먼저 실현하고 내가 자리 잡고 아이를 이렇게 데려오겠다는, 뭐 비행기 추락했을 때 엄마 먼저 산소 마스크 쓰고 아이 씌워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 엄마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있을 텐데, 소연이는 뭔가 나부터 자리 잡고 내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려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는 엄마였던 것 같아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한 엄마다. 그리고 대본 전체적으로 아빠의 입장이나 아들의 입장이 다 잘 표현된 것 같아서 해볼 만하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려요. 네, 저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고요.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니까 꽤 미장센이 좋은 장면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이 장면들을 섭외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 신호에 맞춰서 찾으신 건지 아니면 장면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촬영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내용 면에서는 약간 너무 폭력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약간 느슨하지 않은 되게 좀 약간 팽팽한 긴장감의 이제 가정폭력을 연출하셨는데, 그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상을 했던 데 최대한 맞추려고 많이 저희 제작 쪽 스태프분들께서 많이 장소를 자료를 주셨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맞는 장소도 있었던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장소도 있어서 그때는 또 그 장소에 맞게 이제 다시 동선을 짜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 수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최대한 폭력이 드러나지 않게끔 만들려고 했고, 아버지의 폭력도 사실 직접적인 폭력도 피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훈이의 감정, 근데 이제 훈이가 이제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폭력적인 장면은 제가 되게 고민이 많은 지점이었는데,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서 그대로 갔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로케이션에 관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감독님께 조금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그래도 이 장면만은 조금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로케이션이 있었다던가, 혹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던 그런 장면이나 장소가 있으시다면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공들였던 로케이션은 주차장 씬이었고,
훈이가 결국 결정적으로 혼자 남게 되는 그 장면에서 그 아버지가 나가는 쪽을 좀 더 역설적으로 아버지가 나가는 길을 좀 더 밝게 만들고 훈이를 좀 더 어둡게 위치시켜서 뭔가 대비를 주려고 했던 그 로케이션과 마지막 서점의 로케이션은 그 알을 깨고 나온다라는 어떤 그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훈이가 마지막에 그 서점 안에서 들어가는 장면을 약간 인큐베이터의 느낌으로 좀 만들고 싶어서 그 두 장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배우분들께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안지호 배우님께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뭐 최근에 뭐 리바운드라던가 또 보이와 녹양 또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소년의 얼굴을 조금 상징하는 인물로서 많은 작품들에서 소년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또 훈은 또 극을 직접적으로 끌어가는 또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 훈이 기존에 했었던 소년들과 조금 차별화돼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 뭐 모든 작품들이 다 다른 느낌은 있지만 일단 훈이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하면서도 뭔가 그 사이에 뭔가 빈자리를 많이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게 감정의 변화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점점 고조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윤유선 배우님께도 이번에 또 안내상 배우님과 세 번째로 부부 연기 호흡을 보여주셨고 또 최근에 인터넷에서는 이제 하이킥 이후로 또 제외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자리는 못 해주셨지만 안내상 배우님과 또 이렇게 부부 호흡을 오랜만에 또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내상 선배님은 항상 도움되는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사실 이번 작품에서 너무 반갑고 좋고 또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오시지 못해서, 이 남편은 정말 도움이 안 된다. 극 중에서도 항상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뭐, 배우로서의 신뢰는 너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어떤 인물을 표현하든지 더 이해하고 서로 더 잘, 어떤 케미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영화가 조금 무겁고 그래서 네, 어떤 질문이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감독님께 그 IMF 시대를 배경으로 삼으시게 된 것도 이 영화의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 시대 배경을 그 IMF로 잡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때의 어떤 정서와 분위기가 훈이가 지금 겪고 있는 내면의 정서와 분위기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훈이라는 인물이 좀 더 그 감정을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IMF 설정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좀 추가적으로 배우분들과 이렇게 처음 작업하시게 되면서 느끼신 배우분들의 매력 포인트?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안지호 배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나이가 굉장히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고1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어린 친구가 이렇게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 되게 놀랐고 또 그 카메라가 꺼지면 또 밝은 웃음과 그 행동과 이런 걸로 촬영장 분위기를 또 좋게 만들어주고 또 굉장히 똑똑하고 어떤 얘기를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잘 포착해내고 그걸 다 이해하고 있어서 굉장히 똑똑한 배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상 선배님, 윤윤선 선배님은 뭐 제가 그냥 너무도 황송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믿고 따라서 같이 작업을 했던 것이 굉장한 영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서 긴장하셨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가운데 한 번 더. 네. 네,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인물을 카메라에 담아낼 때 가장 포커스를 어디다 두셨는지,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약간 뭐라 그러지, 아웃포커스나 클로즈업을 많이 쓰셨는데, 어떻게 잡으려고 했던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들의 연기에 있어서 가장 많은 요구를 했던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타이트한 느낌으로 앵글을 구성한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서 좀 더 답답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그렇게 했고, 배우분들께는 역시나 다 이게 무슨 막 극적인 내러티브가 있는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변해가는 감정의 표현은 결국 배우의 얼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감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배우분들께 혹시 영화를 보시고 또 시나리오를 보시고 나서 생각하신 훈과 또 엄마 유선의 미래가 어떻게 있을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 미래에 대한 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훈이 같은 경우는 뭔가 계속 답을 찾으려고 헤매고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에서부터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되게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소연의 미래에 대해서도,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나리오 영화가 사실 뭐 훈이 같은 경우에 폭력적인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된다거나 다른 방식의 해소법이나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훈이의 그 마음을 지켰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았고요. 각자의 삶에서 엄마도 엄마의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자리를 잡고 훈이를 케어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각자의 그런 굳은 마음들이 보여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그 점이 되게 기대가 되고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황과 고민이 그러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저도 엄마가 얼른 자리를 잡아서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훈이를 뭐 도와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더라도 엄마의 그런 살아내려는 발버둥이 훈이에게도 어떤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직접 지금 이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엄마의 그 어떤 삶의 선배로서 모델이 돼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하면서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훈 감독님부터 네, 와주신 기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 언급한 것처럼 저희 배우 스태프분들이 엄청 고생하시면서 작은 영화지만 똘똘 뭉쳐서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기자분들께서 조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되게 예전에 찍은 작품이지만 정말 열심히 찍었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저희 영화를 보기 위해서 꽤 많은 그 상영관을 찾기 위한 수고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냥 저희 바람은 한 상영관에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러면 혹시 보시는 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수고를 좀 덜어드리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 관에서 뭐 꼭 저희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영화를 한 관에서 어디선가는 하고 있다라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영화에 관심 갖고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포토타임 진행하도록